조각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2일 밤 8시 32분입니다. 오늘 또 코미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지금 북한 소행을 인정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지금 정부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지 않았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천안함 폭치물 비아냥됐던 데 대해서는 저의 발언이 유족들이겠죠.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됐다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일어난 게 2010년 3월 26일 그리고 정부가 국제조사를 통해서 북한 소행임을 발표한 게 그해 5월 초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제재 조치를 공표한 게 5월 2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번이라고 쓰여져 있는 폭침 의뢰 파편까지 건져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조성대 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초계함만 두동강 내는 친환경 의뢰를 개발했던 이 놀랄만한 개그 앞에 진실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북한이 초계함만 두동강 내는 친환경 의뢰를 개발했다는 이 놀랄만한 개그 앞에 진실은, 이게 언제 쓴 SNS에 언제 쓴 글이냐가 중요합니다. 시점이 중요해요. 2010년 6월 3일입니다. 2010년 6월 3일이면 모든 조사가 끝나고 대북 제재 조치까지 발표된 다음에도 아직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군과 우리 정부를 이렇게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정말 양심이 있다면은 내가 그동안에 잘못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사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 발표를 수용한다. 이런 오만방자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 발표를 수용하기 전에 본인의 생각을 밝혀야죠. 아직도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든지, 정부의 발표를 수용한다는 말이 됩니까? 그럼 태양이 동쪽에서 뜨느냐 서쪽에서 뜨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과학자들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장관 대우를 받습니다. 선거관리위원 자리가 우선 탐나니까 이제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 이외에도 뭐 많아요. 이 사람이 도저히 이 자리에 갈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여당할 때 여짭니다. 만만세 부른 사람이 서울시장 보선과 대선 심판 본다니 하는 제목으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이 확실시 되자 소셜미디어에 만만세라고 썼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문재인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작년 조국 씨의 문제가 드러나자 가짜 뉴스가 공분을 유도했다.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며 조국 씨를 감싸더니 오늘은 또 조국 씨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달라진 것은 단 하나밖에 없죠. 이 자리를 탐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지조처럼 이야기했던 걸 다 좀 뒤엎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또 어느 쪽으로 쏠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놀랄만한 것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이 돼가지고 공정선거를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심판입니다. 심판.
선거관리위원이란 것은 선거를 심판보는 사람이란 뜻이죠. 야구 심판에 비교하면 되겠네요. 야구에 주심이 있지 않습니까? 볼 스트라이크를 판정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볼을 스트라이크라고, 스트라이크를 볼이라고 계속 오심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심을 하는 사람. 아니, 이런 사람을 주심에, 야구 심판에 앉혀가지고 야구를 하면 그 야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중앙선관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책임지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원은 선거법 유권 해석 등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고, 이 정치적 공정과 중립이 생명이기 때문에 정당에 들어가거나 정치에 개입할 때는 선관위법으로 해임하고 파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민주당 대선 백서에 문재인 캠프 특보로 이름이 올라 있던 사람을 선관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회에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팀 선수를 심판으로 시킨 거죠. 지난 총선 때 선관위는 야당의 민생 파탄 구호는 불허하고 여당의 친일 청산, 적폐 청산 같은 구호는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요구했던 이름을 비례 무슨 당 하는 명칭을 쓸 수 없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작년에 아니라 이번 총선 때도 선관위가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이 드러났는데 또 한 사람 더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년과 후년 선거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은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선거 관리를 잘못하면은 이제 부정선거 시비로 붙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 정권이 선거법을 지난 총선 때 했던 그 해괴망측한 선거제도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당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선거는 게임의 룰입니다. 게임의 룰에는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선관위가 편파적으로 여당 편을 들게 되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한 사람 더 심판을 자기 쪽 사람을 채우겠다. 이렇게 되면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후진국에서 이 큰 정치적 정변이 생기는 걸 보면은 부정선거 시비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촉발점이 돼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는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도 필리핀에서 대통령, 당시 말코스 있을 때인데, 말코스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말코스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은 사실은 원천적 부정선거였습니다. 선거법을 그런 식으로 통과시키고 선거 관리를 편파적으로 하고 선거 투표일 직전에 코로나를 빙자를 해가지고 현금성 살포를 하고, 이게 진짜 부정인데 이 일부 우파 세력이 감을 못 잡고 사전 투표 개표 부정 잘못 잡았어요. 그래서 진짜 부정의, 선거 부정의 그 뿌리를 놓쳐버린 게 아마 결정적인 실수를 한 셈인데, 이제 만만하게 보고 이런 사람 10년이 넘어가지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아는데 10년이 걸린 사람, 10년이 걸린 사람입니다. 10년이 걸린 사람. 아니, 어린아이들한테 숙제를 내줄 때 내일까지 풀어라 이렇게 하지 10년 뒤에 정답 가져오라고 합니까?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냐 아니냐를 아는 데를 저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조갑제닷컴을 찾아보시면은 2010년 3월 27일에 벌써 이것은 북한 소행이다라고 제가 기사를 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결론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모든 조사가 끝나가서 북한 소행임이 물증으로 드러난 다음에도 아니라고 하고 그 뒤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선거관리위원이라는 장관급 자리가 딱 하나 생기니까 태도를 표변해가지고 사과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선관위원이 돼가지고 부정이냐 아니면 부정이 아니냐를 판별합니까? 동네 야구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메이저리그 주심에 앉히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런 코미디는 아마 내일 또 형식을 달리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